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이 올 들어 제일 더운 것 같아요. 지금 한 35, 6도, 그럼 한 3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밖에 나가니까 그냥 숨이 탁탁 막힙니다. 등가슴에 땀이 그냥 저절로 흐릅니다. 일단 그냥 시원한 물 자주 마시는 게 제일 보약입니다. 차가운 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. 그래서 수분 잃지 않도록 하는 거하고, 또 피로감을 해소하는 것도 수분이 보충되면 피로감을 딱 떨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다,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. 그래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뭐 행안부, 경기도 뭐 여기서 사방천지 문자 날라옵니다. 이럴 때는 그냥 쉬는 게 최고입니다. 아시겠어요? 이 더워 죽겠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. 두경부 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? 라고 질문하세요. 두경부 암에 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두경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뇌와 눈을 제외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구강암, 그 다음에 비강, 부비동암, 그 인두암, 후두암, 갑상선암, 침샘암, 이 입과 관련된 이 구강과 관련된 조직들, 사실은 이 얼굴 두개골을 이렇게 해보면 그 안에 그냥 텅텅 비었습니다. 그래서 비어있기 때문에 사방천지로 암이 옮겨 붙을 수가 있어요. 그것이 두경부암입니다. 두경부암의 위험인자는 제일 많이 이 서양의학적으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흡연입니다. 그래서 이 후두암인 경우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보다 담배 피는 사람이 1.7배에서 2배 이 후두암 발병 위험이 높다. 그리고 여기다가 술까지 병행해서 쫙쫙 찌끄리면 점막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발할 위험이 훨씬 더 높다. 제가 볼 때는 이 흡연이 원인이 되는 이유는 담배를 피면 담배 그 중심 온도, 여기에 중심 온도의 그 담배불의 온도는 약 900도씨야. 그 뜨거운 열기가 목구멍으로 딱 넘어가면 제일 먼저 치명타는 이게 입안에 침을 말리는 거예요. 이 침이 우리 몸 입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말려버리니까 다양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. 이게 텅텅 비었으니까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요.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두경부 이 바가지 안에 비강암과 부비동암, 이 콧구멍과 관련된 부분, 이거는 코가 막힙니다. 그리고 한쪽 콧구멍에서만 피가 계속 난다라고 하면 그건 비강암이나 부비동암일 수 있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휴지로 콧구멍 막는 게 아니에요. 그건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. 만약에 코피가 난다면 쌍코피가 터져야 됩니다.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쪽에만 난다라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한쪽에만 난다 그러면 그거는 병원에 가라 하는 거. 두 번째, 구강암. 이건 입 속에 자꾸만 뭐가 헐어요. 궤양이 생기는 거야. 그리고 아프고 또 이 귀 밑과 그 다음에 목 윗부분, 이 모가지 이 턱 바로 밑에 여기에 뭔가 혹 같은 게 볼거리 같이 혹 같은 게 자꾸만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구강암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봐라. 그 다음에 인두암. 이건 목구멍 안 저쪽 안에 목젖 저 뒤쪽에 거기에 통증이 있고 거기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. 이물감이 생기고 점점 진행이 되면 목구멍이 넘어가는 게 아주 불편한 삼킴장애. 저 안에 뭔가가 멍울이가 낀 것 같아요.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거는 이 인두암이다. 그 다음에 비인두암은 한쪽 귀에 뭐가 찬 것 같고 또 중이염이 발생해요. 중이염이 발생한다는 것은 거기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산성도가 높다는 거예요.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. 중이염이 있다는 것은. 그때는 비인두암. 그 다음에 후두암. 이건 목소리가 쉽니다. 허스키한 목소리가 진행이 되고 또 종양이 진행되면
호흡곤란이 발생해. 숨쉬기가 힘들어져요. 그건 후두암이. 그 다음에 침샘암. 침샘은 여기 이하선, 귀 앞에 여기 이하선, 설하선, 악하선. 그래서 우리 몸의 세 군데서 이하선, 설하선, 악하선, 귀 밑에, 턱 밑에, 혀 밑에 침샘 부위가 붓고, 우리가 이런 데 붓는 것을 볼거리라고 하는, 그것도 침샘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볼거리처럼 침샘이 붓는 거. 그 다음에 목 주위에 구슬 같은 혹이 만져진다. 그 볼거리나 임파선이 붓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건 침샘암입니다. 그리고 뭘 먹고자 할 때 뭐가 자꾸만 여기가 아프고 뻘겋게 통증이 생기면서 이런 불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. 이건 침샘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붓고 통증이 있다는 건 침샘암을 의심해보라. 그리고 얼굴 신경을 침범할 수 있어서 안면마비가 생길 수 있으니 역시 병원에 가서 점검하시라. 그 다음에 갑상선암은 너무 쉽죠. 뭐 별 의미를 뭐 크게 무슨 뭐 통증 같은 것도 없어요. 증상도 없고. 근데 목소리가 쉰다는 게 특징이고, 또 삼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두경보암의 발병 내용들, 증상들이 다 다르니까 잘 관찰하셨다가 뭐 이러다 말겠지 그러지 마시고,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가서 일단 점검을 하시라. 아시겠어요? 그래야 확실하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이 두경부암은 이 암 전체 암 중에 약 15%를 차지하고, 갑상선 암을 제외하면 이 두경부암은 약 2.2%밖에 안 되니까 아주 미미한 암입니다. 그런데 이건 삶의 질에 매우 떨어지는,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러한 종류들의 암입니다. 그리고 이 동양의학적으로 이 모든 암은 발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게 서서히 올라와서 혈액순환 장애로 해서 생기는 암들입니다. 그래서 이 상체는 양이기 때문에 이 두경부암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첫 번째 혈액순환 장애가 가장 큰 문제였노라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모든 암은 예방이 최선입니다. 이런 암, 여기 지금 두경부암의 위험인자로서 흡연과 음주가 서양의학적으로 원인이다라고 하면 안 먹고 안 피면 돼요. 뭐 밥 먹고 나서 뭐 식후 불연초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, 뭐 술 안 먹으면 무슨 낙으로 사느냐, 담배 안 피면 무슨 뭐 멋으로 사느냐, 그런 멋 부리다가 암 걸려서 일찍 죽어버리면 뭐 그럼 일찍 죽는 것도 멋이야. 그걸 뭐 누가 뭐라 그래. 그래서 이 두경 부분에 호전되지 않고 이 목에 혹이 계속 있거나, 그 다음에 통증이 생기거나, 목소리가 변화되거나, 입안의 궤양이 잘 낫지 않거나, 출혈이 생기거나, 한쪽 코막힘이나 한쪽 코피가 나면 그때는 의심하시고 바로 병원을 가세요. 아시겠습니까? 뭐 이러다 말겠지 하다가 병원 키우지 마시라 아니면.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이 구강 자체, 입 자체는 비위장에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는 통으로 되어 있어요. 비어있기 때문에 이 똥바지 속에는 비어있어서 오장육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. 이 귀는 콩팥이 연관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 콧구멍, 요거는 폐하고 연관되어 있고, 입은 비위장이 연관되어 있고, 그죠? 여기 혓바닥, 이건 심장이 관련되어 있고, 여기 모가지, 요거는 간이 관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오장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. 아니 이렇게 중요한 오장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암이 생겼다면 아주 불편하잖아요. 이게 흡연과 음주가 주원이라면 안 해야지. 특히 침샘 같은 경우에 이 콩팥이 관이에요.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를 피우면 그 열기에서 이 침이 말라버려요. 그러면 이 침이 마르면서 우리 몸속에 이
산도 pH 농도를 조절하지 못해요. 우리 몸이 침이 안 나오면. 원래 입안의 침은 pH 농도가 7 정도 돼야 됩니다. 근데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고 물 안 먹고 사이다 콜라 같은 스포츠 음료나 이런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요. 그럼 우리 몸은 암 조직은 젖산을, 우리 몸속에 필요물질인 젖산이 자꾸만 누적되면 결국 몸은 산성도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. 그래서 피곤이 누적돼요. 그러면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제공됩니다. 단맛 먹고 물 안 먹고 짭짤한 거 안 먹고 산성식품 좋아하고 사탕, 탕후루 계속 들고 다니면서 빨아먹는 막대 사탕, 이건 독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특히 여름에 더해요. 그리고 우리 몸은 건강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침이 안 돕니다. 그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. 침이 안 돌면. 그리고 소변에서 이 소변을 이 혈액 검사할 때 소변 검사에서 pH 농도가 5에서 5.6 정도 되는데 5 이하가 되면 몸이 산성화됐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 침을 타액을 점검하실 때 pH 농도 7 이하는 산성도 쪽으로 기울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단맛을 자주 먹으면 이 입안에 침이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서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단맛을 줄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단맛을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산성도를 벗어나면 돼요. 그러면 알칼리성 음식을 자주 먹으면 돼야. 알칼리성 음식 꼭 소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. 알칼리성 미네랄 보충, 칼슘, 칼륨, 마그네슘, 뭐 토마토, 바나나, 녹색잎 채소 이런 것도 좋고, 가장 중요한 것은 해조류, 그 다음에 바다에서 생산된 소금으로 만든 음식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. 그게 뭐야? 김치류야. 그 다음에 각종 장류, 간장, 된장, 고추장, 장아찌, 절임 음식, 새우젓, 그 다음에 해조류, 미역국, 김, 톳, 다시마, 그리고 천일염은 pH 농도 9.13, 죽염은 11.04. 그래서 이 죽염이나 그 천일염으로 만든 김장, 김치가 이 두경부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보약이다,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. 그 젊은 아새끼들 보면 뭐 담배 피우면서 침 찍찍 뱉잖아. 요거 동의보감에 보면 침을 옥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근데 술, 담배 먹으면서 침을 틱틱 뱉으면 이건 곱빼기로 독을 먹는 거예요. 뱉는데 독을 먹는 거야. 왜? 침 뱉고 하면 이게 독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담배 피는 연놈들, 젊은 연놈들 보면 푸석푸석하고, 그러니까 그 푸석푸석한 거 어떻게 좀 메꾸려고 이걸 분장을 하는 건지 화장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냥 떡칠하잖아. 그 지하실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술집 땡기는 여자들 보면 아주 얼굴이 다 썩었잖아. 우리 인체는 분비물이 잘 나와야 건강합니다. 분비물이 안 나오고 고갈되면 병입니다. 인위적으로 담배를 피워서 말리는 것도 병이 돼요. 그걸 갖다 우리는 진액이라고 그래요. 눈물, 콧물, 정액, 위액, 장액, 침, 이런 우리 몸속에 나오는 땀 같은 거, 이런 게 잘 나와야 돼. 동의보감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, 인능상식 옥천이요 영인장년 면유광색이라,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이게 뭐냐면, 침을 언제나 삼키면 장수하며 얼굴에 광택이 생긴다. 그런데 젊은 연놈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침 찍찍 뱉으니 광택이 있을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그걸 푸석푸석한 걸 메꾸려고 화장을 하는 게 분장을 하는 거지. 두경부 암 평상시에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어요. 술, 담배 안 하면 되는 거야. 그것만으로 두경부 암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어요. 술, 담배 끊고 짜게 먹으면 됩니다. 왜? 여기 침이 이 입안에서 하는 일이
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. 침이 소화 요소도 제공하고 특히 pH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구강 청결, 뭐 맛감지 이런 거 다 둘째치고 그다음에 미네랄 공급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안의 pH 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침이기 때문에 침이 고갈되면 두경부 암 발생에 가장 큰 원인이 작용된다. 그래서 소금을 입에다 딱 물으면 침이 딱 고입니다. 그러면 이런 두경부 암 발생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.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합니다. 그래서 암은 발견되면 이미 늦습니다.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게 암입니다. 미연에 예방하도록 찝찝하게 먹고 두경부암 발생 걱정 없이 사는 것도 행복이 아닌가라고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. 찝찝하게 먹고 두경부암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. 화이팅!